이번 시간에는 의뢰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뭐 갑술월 지나서 이제 의뢰월이 오는 거니까 한번 다시 짚어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동네 언니가 이야기해주는 버전으로 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갑술월 재밌지 않나요? 10월도 벌써 이제 마지막 날인데 갑술월을 지내다 보니까 재밌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껏 술을 정리를 했는데 술토가 다시 꺼내놓고, 이제 갑술 입장에서는 화를 다 정리를 했는데 또 갑진이 와서 화를 다 꺼내놓고 꺼냈다가 집어넣었다가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걸 대입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서로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갑진은 금도 없고 또 없어요. 앞으로 화로 나가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신랑도 없고 애도 없어. 금도 없고 화도 없잖아요. 이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야. 근데 저 갑술 언니는 술토에 금도 있고 화도 있어. 그러니까 신랑도 있고 애도 있는 언니야. 그러니까 갑진 입장에서는 나는 집도 절도 없고, 그런데 결혼은 하고 싶고 애도 낳고 싶은 사람인데, 갑술 언니는 결혼도 하고 애도 있는 세상 팍팍하게 사는 언니인 거예요. 근데 와서 나한테 수 내놓으라는 거죠. 이 진토 속에 수 조그맣게 들어가 있잖아요. 술토는 금생수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사랑 타령하는 거예요. 사랑 타령.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언니가 노망이 났나 진짜. 근데 갑진 입장에서는 빨리 결혼할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언니는 사랑 타령하고 있고. 근데 내년에 이제 사중에 경금도 있고 화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진은 시집을 갈 거예요. 시집 못 가신 분들은 시집을 갈 건데, 의뢰월이 온다는 것 자체는 사랑을 해야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술 언니가 등장을 했다는 거는 진술충이 일어난다는 게 견인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꾸 이제 사랑 타령하면서 자꾸 놀자, 이게 자극을 하는 거죠. 나가자, 놀자. 남자분들이라면 달라질 수 있죠. 이 갑진 금도 없고 화도 없어요. 를 지향한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직장도 없고 애인도 없어. 근데 애인을 만들고 싶어. 근데 이 갑술 형님은 직장도 있고 애인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 직장을 때려치고 싶어해. 참 곤란하죠. 그리고 이제 와서 뭔가를 막 시작하려고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기초가 수생목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누가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갑술 입장에서는 그러는 거죠. 이제 야, 너는 20살 때나 고민하던 거, 이게 식상에 관련된 거니까 진로일 수도 있고 연애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아니 20살 애들이나 고민할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냐. 갑술은 인호수를 거쳐왔잖아요. 화의 단계를 모두 거쳐왔단 말이에요. 아니 20살 애들이나 고민하는 거를 지금 그걸 고민이라고 하고 앉았냐라고 하는 거고, 갑진은 신자진을 거쳐왔잖아요. 아니 기껏 술을 다 끝내고 왔는데 다시 수생목 하자고 갑술이 꼬드기는 거거든요. 나는 이미 다 끝났는데, 이미 수생목 다 마무리했는데, 이미 정리해서 창고에 다 넣어놨잖아요. 그걸 도로 꺼내라는 거야, 도로. 그럼 또 갑진이 또 한마디 하는 거죠. 아니, 그거를 지금 와서 또 말을 또 안 들어먹어요, 또. 기껏 얘기해주면 또 말을 안 들어먹어, 또. 술을 꺼내놓으면 금생술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술을 극해요, 또. 참. 덤앤더머가 그래서 따로 없는 거죠. 이제 결국은 그래서 다음 달에 의뢰월이 온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이미 다 정리된 걸 가지고 다시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통해서 이제 갑진은 진중의 을목을 끄집어내서 이제 해수를 달고 나타나죠. 그러니까 진중의 을목이 나온다는 것은 길게 보면 이민년, 계묘년의 인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술 마시다가 누구 좀 불러봐. 그러면은 이제 수첩을 꺼내 보는 거죠. 옛날 친구들 전화번호를 꺼내 보는 거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보는 거죠. 자니? 자니? 인트로 들어보셨죠? 인트로 해설을 먼저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의미로
인트로를 올렸고, 그리고 마지막 문구가 순수하게 그런 느낌으로 이미 다 옛날에 지난 과거의 인연이긴 하지만 의뢰월 같은 경우는 다 끝난 과거의 인연들에게서 좀 연락이 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그거 갑수롤의 축체스러운 역할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 뭐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죠.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본 것이니까 조금 더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병자월이 바로 이어서 오잖아요. 천간에 병화가 떴다는 건 희망을 본 거예요. 희망을 봤어. 근데 만약에 내년이 을사년이 아니라 다음 해가 자년이고 막 이러면은 그건 약간 헛된 꿈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 허경영이 예전부터 그 대통령 선거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 막 몇십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말도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실제로 몇십 년 전이지. 근데 지금은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30년이 흐른 뒤에 그분의 월주가 병자월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저렇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지지는 컴컴한 자수잖아요. 이긴 되는데 그런 세상이 오려면 한참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로 화가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병자월이 온다는 건 뭐냐면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요즘에 태무 많이 하시죠. 쿠팡 같으면은 금방 오는데 태무가 병자 같은 거예요. 천간에서 결제를 하고 이제 물건이 이제 보내졌다고 하는데 오려면 한참 걸리는 거 한참. 이제 출항한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건 내년이 을사년이기 때문에 금방 현실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기해년의 병자월 같은 경우는 그때 꿨던 꿈을 한 5년을 기다려야 됐던 꿈을 꿨던 거죠. 그때는 현실로 나타나지 못했지만 을해월에 준비하고 병자월에 실행하는 것들은 바로 이듬해 현실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병자월에 프로포즈를 받는다, 뭔가 약속을 한다, 그거는 이제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게 막연한 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취업하기로 트라이 한다. 그러면 실제로 그 다음에 취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운이라는 건 흐름이잖아요. 다음 달에 준비해서 병자월에 어떤 꿈을 갖느냐, 내가 어떤 희망을 갖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알게 모르게 잘못된 바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의하긴 해야죠. 잘못된 바람들을 갖는 바람에 스스로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도 있고요. 자, 어떻게 풀어서 설명드린다고 들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